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하공차, 기준과 관계의 구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기하공차의 세계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기준, 데이텀이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떨 땐 필요하고 어떨 땐 또 전혀 필요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자료 보니까요. 단순히 뭐 공차 종류가 이거다 저거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뭐랄까, 부품 하나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랑 만나서 조립되고 같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바로 그 관계가 핵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관계성이라는 말이 오늘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무리 부품 하나가 혼자서 완벽한 모양을 가져도 다른 부품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부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각 부품 자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정확한 위치, 또 정확한 각도로 딱 맞물려 돌아가야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잖아요. 바로 이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준, 즉 데이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기준, 데이텀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사실 용어 자체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서 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길 찾을 때 필요한 그런 거.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기준을 측정의 시작점 혹은 뭐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딱 지도에 켰을 때 현재 내 위치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 나침반에서 북쪽 방향이 어딘지 모르면 목적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기계 도면에서도 어떤 부품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그 자세라고 하죠. 아니면 다른 부품에 비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면 뭔가 변하지 않는 참조점이 있어야 해요.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가정한 그런 가상의 점, 선 또는 면, 이걸 바로 기준, 데이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재야 할지, 어느 방향을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기하공차를 딱 두 그룹으로 나눈 거군요. 바로 이 기준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로요. 그럼 먼저 기준 없이도 혼자 잘 지내는 첫 번째 그룹. 기준이 필요 없는 공차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첫 번째 그룹은 모양 공차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예요. 이 공차들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 형체 자체의 모양이 얼마나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운가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자료에서 이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주변 환경이나 다른 부품 이런 거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 혼자 얼마나 완벽한 형태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다른 부품이랑 어떻게 놓여 있는지, 뭐 위치나 각도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자체 모양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얘가 좀 기울어져 있든 아니면 엉뚱한 데 놓여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의 모양만 딱 평가한다.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모양공차 입장에서는요. 그 형체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각도로 놓여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형상의 기하학적인 완벽성, 그것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들 수 있는 게요. 첫째가 진직도, straightness. 이건 선이나 축선이 얼마나 고든가, 즉 휘지 않고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가 이걸 묻는 거고요. 둘째는 평면도, flatness. 이건 면이 얼마나 평평한가, 울퉁불퉁하거나 뒤틀리지 않고 얼마나 이상적인 평면에 가까운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스켓 닿는 면 같은 경우는 누설 막으려면 평면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다른 부품하고의 관계보다는 그 면 자체의 평평함, 이게 핵심 요구사항이죠. 셋째는 진원도, circularity. 원형 단면을 딱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얼마나 완벽한 원인가, 즉 찌그러지지 않고 얼마나 동그란가 이걸 보는 거예요. 베어링 들어가는 구멍 같은 거 진원도가 좋아야 부드럽게 돌겠죠. 마지막으로 자료에 언급된 원통도, cylinder city가 있는데 이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원통 전체가 얼마나 완벽한 기하학적 원통 형태인가를 보는 건데 뭐랄까 진직도랑 진원도가 삼서원으로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4가지 모두 다른 기준, 즉 데이텀 없이 그 대상 자체의 형태만 평가합니다.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아, 진짜 자기 모습만 보는 공차들이군요. 약간 거울 앞에서 자기 외모만 신경 쓰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룹,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공차들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성이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공차들은 왜 혼자서는 안 되고 꼭 기준이 필요한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체 자체의 모양보다는 그 형체가 다른 기준 형체, 즉 데이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회전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관계를 규제하기 때문이에요. 자료 표현대로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 이게 핵심인 공차들인 거죠. 비교 대상인 기준이 있어야만 비로소 측정값이 의미를 갖고 또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계 설정이라. 그럼 그 관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군요. 그냥 뭐 옆에 있다 이런 단순한 건 아닐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관계들을 규제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관계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세 공차, 오리엔테이션 톨러런스입니다.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죠. 기준에 대한 형체의 기울기나 각도, 즉 자세를 규제하는 거예요. 자료의 예시로 나온 평행도, 패러럴리즘은 기준면이나 기준축에 대해서 얼마나 나란한지, 직각도, perpendicularity는 기준에 대해 얼마나 직각을 잘 유지하는지, 경사도, angular이티는 기준에 대해 정해진 각도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예를 들어 A면을 기준으로 B면은 얼마나 평행한가 이렇게 물어야지 기준 A면이 없으면 평행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아, 기준 없이는 평행하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위치 공차, 로케이션 톨러런스예요. 이건 기준으로부터 형체가 있어야 할 그 정확한 위치를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을 때 도면에 표시된 이론적으로 정확한 위치, 이걸 트루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실제 구멍 중심이 얼마나 벗어나도 되는지 이걸 관리하는 게 위치도예요. A면에서 얼마, B면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이 구멍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기준면 A랑 B가 없으면 구멍 위치를 정의할 수가 없죠. 동심도나 대칭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흔들림 공차, 런아웃 톨러런스입니다. 이건 좀 동적인 개념인데요. 기준축, 데이텀 엑시스를 중심으로 부품을 한 바퀴 휙 돌렸을 때 특정 원통면이나 단면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출렁 있는지를 규제하는 거예요. 축에 기어가 끼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전할 때 기어 이빨 끝부분이 위아래나 좌우로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 흔들림 정도를 관리하는 게 원주 흔들림, circular runout하고 온 흔들림, total runout입니다. 당연히 회전의 기준이 되는 축, 즉 데이텀 없이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세, 위치, 흔들림. 확실히 이 개념들은 듣기만 해도 혼자서는 좀 어렵고 뭔가 비교하거나 참조할 대상, 즉 기준이 꼭 필요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네, 개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에겐 좀 더 직관적인 예시가 필요하죠. 마침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책상인데요. 이 책상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눈앞에 멋진 책상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먼저 기준이 필요 없는 모양 공차부터 책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평면도, flatness. 책상 상판을 검사한다고 해보죠. 이때 우리는 책상 다리가 어떻든 바닥이 기울었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직 책상 상판 표면 그 자체가 얼마나 평평한지 이것만 봐요. 손으로 쓱 만져봤을 때 울퉁불퉁한 곳은 없는지, 자를 대봤을 때 뜨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만약 상판 평면도가 나쁘면 그 위에 노트북 올려놓으면 흔들리거나 유리컵 같은 거 불안정하게 놓이겠죠. 하지만 이 검사 자체에는 오직 상판만 있으면 되지 다른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네네. 상판 그 자체만 보는군요. 다음은 진원도, circularity. 이번엔 원기둥 모양의 책상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다리를 바닥하고 평행하게 싹둑 잘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잘린 단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완벽한 원형에 가까운지 보는 거예요. 혹시 타원처럼 찌그러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쁜 동그라미 모양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건 역시 책상 상판이나 바닥과의 관계는 전혀 안 봅니다. 오직 다리 단면 그 자체에 동그란 정도만 평가하니까 기준은 필요 없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직도, straightness. 이번엔 책상 다리의 옆면 모서리 선을 쭉 따라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이 얼마나 곧게 쭉 뻗어 있는지, 혹시 중간에 활처럼 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 선 자체의 고듬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와닿는데요. 상판의 평평함, 다리 단면의 동그람, 모서리선의 고듬, 전부 다 책상의 각 부품들이 다른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가져야 할 어떤 형태적 완벽함, 이런 이야기군요. 상판에 울퉁불퉁하면 쓰기 불편할 거고 다리가 찌그러져 있으면 보기 싫을 테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기준이 필요한 공차는 이 책상 비유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까 자세 공차 대표 주자로 나왔던 4, 평행도, 패럴렐리즘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죠. 책상 상판의 평행도를 검사한다고 할 때 왜 기준이 꼭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단순히 책상 상판이 평행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기하공차 세계에서는 바로 되물어요. 어디에 대해서 평행한데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평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와 나란하다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아, 기준이 없으면 질문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아예 성립하지 않는군요. 마치 저는 잘생겼어요 라고 혼자 말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누구랑 비교해서 어떤 기준으로 잘생겼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행도를 도면에 표기할 땐 반드시 기준 데이텀을 같이 지정해줘야 해요. 책상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마 이거겠죠? 바닥면, 이게 바로 기준 데이텀 A가 되는 겁니다. 에 대해 책상 상판은 얼마나 평행한가? 이걸 묻는 거죠. 만약 바닥이라는 기준면에 대해서 상판이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올려둔 연필은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질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분명 커피를 쏟을 겁니다. 아찔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책상 상판이 바닥면과 이루는 그 관계, 즉 평행한 정도를 제대로 규제하고 그 기능, 물건을 안정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참조 대상이 되는 바닥면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쫙 종합해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다음 기하공차 중 반드시 기준, 데이텀이 필요한 공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료에 제시된 선택지 1. 진직도, 2. 평면도, 3. 진원도. 얘들은 모두 첫 번째 그룹, 즉 모양 공차, 폼 톨러런스에 속했었죠. 책상 비유에서도 봤듯이 이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형태적 완벽성만 따져요. 선이 얼마나 고든지, 면이 얼마나 평평한지, 단면이 얼마나 동그란지, 다른 어떤 대상과의 비교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 없는 거죠. 네, 필요 없죠. 반면에 4. 평행도는 두 번째 그룹 중에서도 자세 공차, 오리엔테이션 톨러런스에 속합니다. 평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선 또는 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죠. 따라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데이텀이 명시되어야만 그 의미가 정의되고 또 측정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평행한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준 없이는 평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평행도를 규제하려면 기준은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다 이 말씀이시네요. 따라서 정답은 명확하게 4. 평행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료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자세 공차,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위치 공차,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 그리고 흔들림 공차,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얘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규제 대상 형체가 다른 기준 형체, 즉 데이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놓여 있고 자세, 위치,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흔들림, 이걸 규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모두 반드시 하나 이상의 기준, 데이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모양 공차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하공차의 세계에서 기준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며 어떤 공차에 필요하고 어떤 공차에는 필요 없는지를 책상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오늘 탐구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가 모양 공차,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인가 자세, 위치, 흔들림 공차,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복잡한 기하공차 도면을 읽어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이 기준의 필요 유무를 단순히 그냥 도면 읽는 규칙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설계의 의도를 읽어내는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어떤 형체는 스스로 완벽해야만 하고, 예를 들면 뭐 밀봉을 위한 평면 같은 거, 또 어떤 형체는 다른 기준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조립되는 구멍의 위치 같은 거. 이게 결국은 각 부품에 요구되는 기능과 바로 연결됩니다. 아, 기능이요. 네. 모양 공차는 주로 그 형체 자체의 기능, 뭐 매끄러운 표면이라든지 정확한 원형이라든지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쓰이고요. 기준이 필요한 공차들은 다른 부품과의 조립성, 상대적인 움직임, 아니면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성능,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죠. 즉, 공차를 규제하는 방식 자체가 그 부품의 역할과 기능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공차 기호 하나하나에 이 부품이 뭘 해야 하는지 그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책상 외에도 여러분 주변의 일상적인 물건들 속에서 스스로의 정밀함이 중요한 부분, 뭐 스마트폰 화면의 평평함이라든지 아니면 칼날의 고듬 같은 거요. 그리고 다른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정밀해야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서랍이 서랍장 본체에 대해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평행도나 간격, 아니면 안경다리가 내 얼굴 폭에 맞게 딱 벌어지는 각도 같은 거, 이런 예를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품의 성능, 수명,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숨겨진 기하공차들의 세계를 한번 탐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주변의 사물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